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Listening. Up my game. Listening. 언니들 안녕하세요. 5월 2주차의 방송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 식사를 거르게 되기도 하고 이 따뜻한 날에 감기 몸살로 고생도 했었어요. 이렇게 바쁠 때일수록 끼니 잘 챙기고 건강에 신경 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언니들도 바쁘다고 식사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드시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제 앞에 익숙한 분이 계시는데. 네? 뭐가요? 왜요? 블루님 여긴 4주차가 아닌데 혹시 주차를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죠? 하하, 언니들 안녕하세요. 저는 4주차에서 찾아뵈었던 블루입니다. 5월부터는 4주차 뿐만이 아니라 2주차에서도 언니들을 찾아올 예정이에요. 앞으로 우리 자주 만나요. 잠시만요. 왠지 주도권을 뺏기는 기분이 드는 건데 왜죠? 제가 실력이 좀 있다고 해도 어떻게 술봉님 자리를 노리겠어요. 하하하하.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드는데요. 그래도 언니들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찾아온 5월의 2주차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문 열어볼까요? 그럼 지금 들어온 3가지 소식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9시 키어데스크 시작합니다.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4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시간입니다. 5월의 2주차 첫 번째 맞춤 주문은 순수두유 99.9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나누고 싶은 기쁜 일이 있어서 사연 드려요. 여러분, 저 결혼합니다. 4월 11일에 프로포즈 받았어요. 그날은 우리 커플의 커플 사진 촬영이 있던 날이었고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촬영하던 중간에 애인이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웠고 갑자기 음악이 바뀌고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애인이 손을 덜덜 떠는 거예요. 그때도 설마 결혼 프로포즈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제 애인을 보며 왜 그래 만 연발한 저. 손을 덜덜 떨며 뒤에서 반지를 꺼내 결혼해달라는 저의 애인이 울고 있었고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늘 내 마지막은 지금 애인일 거라 당연히 생각해왔지만 이렇게 제가 청혼을 받게 될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서 너무 고맙고 감동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앞으로 남은 일도 많고 준비한 일들도 많겠지만 지금의 이 약속만으로도 너무 든든해서 나머지 일들은 여유롭게 서로 기분 좋게 준비해보려 합니다. 이 기쁨 함께 나눠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와, 진짜 너무 좋으시겠어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 따뜻한 봄날에 프로포즈라니 정말 낭만적이네요. 새로운 퀴어 커플의 탄생 소식에 저까지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는데요. 두 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을 레주파 언니들과 함께 나누려 사연까지 보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연의 디테일에 읽는 저까지 감동받았습니다. 막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퀴어 커플의 결혼 소식을 들으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좀 아픈데요. 생활 동반자법과 더불어 동성 결혼 법제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더 간절하게 바라게 되네요.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시고요. 그럼 순수두유 99.9님의 신청곡 브루노 마스의 Just Way You Are 듣고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맞춤 주문은 겨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예전에 만났던 사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전애인과 헤어지는 날도 미련은 없었어요. 지금도 없고요. 근데 가끔 생각나는데 생각날 때마다 너무 짜증나고 기분 안 좋아요. 그 긴 시간을 사귀면서 걔가 저한테 잘해준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헤어진 건 진짜 잘했다는 생각만 들고요. 예전에는 애인들과 헤어질 때 내가 더 잘해줄 걸 하고 후회했는데 그 인간은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거든요. 왜냐면 전 사귀는 동안 충분히 잘했으니까요. 연락 제대로 안 한 것도 그렇고 나한테 못해준 것들 요즘 생각나면 기분이 너무 별로예요. 좋은 기억도 아닌데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걸까요? 심지어 지금 애인이랑은 사이도 좋고 잘 지내고 있는데 말이죠. 요즘 생각나는 빈도가 잦아져서 그만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사귀는 동안에 상대에게 기대하는 바가 많았던 건 아니었을까요? 원래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나의 오해와 착각에서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연애는요, 그 사람이 보여준 단편적인 정보로 내가 만든 이미지랑 착각에 빠진 다음에 콩깍지에 씌워서 연애를 시작하고 그리고 상대방과 가까운 사이가 돼서 부딪히면서 점점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그 사람에게도 나라는 사람의 밑바닥까지 보여줘야 하는 거고요. 사람이 밑바닥이라니 참 세상에 아름답다고 일컫는 사람과는 너무 다른 추함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추함이 아름다움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이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했던 감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지나간 자리에 남은 자국처럼 떠오르는 게 아닐까요? 지금 너무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지만 저도 가끔은 예전 연인들을 떠올릴 때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거나 미련이 있다 뭐 이런 건 아닌데 혹시라도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같은 생각, 같은 선택을 할 것 같거든요. 물론 조금이라도 현명하게 나를 지키면서 말이죠. 결국 나의 선택지엔 이별이란 사라질 수 없는 거고 그 사람이 내 생각보다 충분히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돌아보면 뭐랄까요? 인정하기 싫은 미안함이 문득 생각나기도 해요. 가끔 어떤 이별이 늦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고도 하잖아요. 사연자 언니가 잘 정리되길 바라면서 사연과 함께 해주신 신청곡 김광석의 그날들 듣고 올게요.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다음 맞춤 주문은 행성205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인데 우리는 왜 누군가와 소통을 해야 하는 걸까요? 특히 퀴어들은 소통에 목말라 하면서 막상 소통하고 싶어서 방을 만들고 대화를 해도 정보를 많이 오픈하기엔 부담스러워서 말을 줄이게 되고 그렇게 알맹이 없는 대화들만 빙빙 돌면서 하게 되는데 그것마저 안 하고 눈팅하는 사람들은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이고요. 그렇게 한 명 나가고 한 명 나가고 결국 방은 사라지고 무한 루프처럼 어딜 가도 똑같은 일만 반복되니까 이젠 제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서 거리를 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괜히 외로워지면 다시 방을 찾고 친구를 찾게 되는 삶을 나는 대체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방송을 듣는 누군가는 한 번쯤 겪어봤을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리저리 겪고 계시는 중인 것 같네요. 저 또한 그 과정에서 마음이 헛헛하고 의미 없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생각에 사람도 안 만나고 제 일상을 지내본 적도 있었는데요.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들은 퀴어라는 그 먼지만한 공통점 딱 하나로만 모인 집단이고 사람의 관계라는 건 우주같이 넓은 차이를 점점 좁혀가면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결국 그 갭을 서로 줄이지 못하기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견뎌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친구를 사귀는 과정이건 연인을 만나는 과정이건 모두 같고요. 행성 205님의 사연을 들으니까 제가 20대 때 좀 뭔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었던 저의 모습이 떠올라서 약간 마음 한켠이 좀 씁쓸해지는데, 하지만 중꺾마 아시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꼭 좋은 친구나 연인을 만나실 거라고 제가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행성 205님의 신청곡인 문문의 비행운 듣고 올게요.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가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2024년 5월 2주차의 띵동입니다. HIV, 에이즈, 네가 참 궁금해. 행동하는 성소유자 인권연대 HIV, 에이즈 인권팀 오픈하우스 소식입니다. HIV, 에이즈 운동이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서 왜 중요한지 궁금하거나 이 운동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HIV, 에이즈 인권팀은 어떤 곳인지 등등 HIV, 에이즈를 알고 싶은 언니들을 위해 행성인에서 진행 예정인 이 행사는 5월 10일 금요일 오후 7시에 행성인 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 프로그램은 HIV, 에이즈, OX 퀴즈로 시작되며 2부에서는 이미지로 살펴보는 HIV, 에이즈, 인권운동과 과제 등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외에 자세한 프로그램과 신청 링크를 알고 싶다면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SNS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5월 2주차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2주차 9시 퀴어데스크의 술봉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서로 챙겨야 하는 날이 많은 5월인데요.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힘든 하루를 이겨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와 당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쁨과 슬픔이 만연한 이 계절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이겨내길 바랍니다. 늘 언니의 곁에서 레주파가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도 즐겁게 들어주세요. 퀴어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술봉, 블루, 루나가 함께하는 2주차 방송 9시 퀴어데스크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아, 30-40대 퀴어들을 찾습니다. 다들 어디에 계시나요? 저기요, 여기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나 봐. 언니들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잘 지내고 계시나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다면 지금 여기 모이세요. 잘 모르지만 알고 싶은 서로의 삶을 들려드립니다. 만수무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각 세대 간의 대표 두 분을 모셔서 세대 간의 오해나 이야기를 나누는 회담 5월 둘째 주 만수무강하십니까? 오늘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달 주제는 나의 퀴어 문화축제인데요. 참고로 오늘 새로운 1, 20대 대표로 배지수님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지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10대, 20대 대표로 앞으로 함께할 배지수입니다. 너무 두근거리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밝으시네요. 그리고 3, 40대 대표로 김지영님 모셨습니다. 지영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 40대 대표로 나온 김지영입니다. 새로운 1020 대표님과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즐겁네요. 네, 두 분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목소리 톤이 김지영님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네, 이제 긴장이 좀 풀려서 편하게 가겠습니다. 네, 그럼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달 주제는 나의 퀴어 문화축제입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기에 앞서서 한국 퀴어 문화축제에 대한 역사와 간단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2000년 퀴어 문화축제 무지개 2000이라는 명칭으로 서울 대학로에서 한국에서 첫 번째 퀴어 축제를 개최한 이후 퀴어 문화축제라는 명칭을 거쳐서 2018년 서울 퀴어 문화축제로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2000년에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퀴어 문화축제는 이후에 대구, 부산, 제주, 전주, 인천, 광주, 경남, 춘천까지 총 거쳐서 총 9개의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청주는 2019년에 조직위원회에서 개최하려다가 아쉽게도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규모가 가장 큰 퀴어 문화축제의 주요 행사로는 퀴어 퍼레이드, 한국 퀴어 문화축제가 있고 이후에 다양한 행사들이 축제 기간 동안 펼쳐집니다. 첫 해를 개최했던 2000년의 퍼레이드 인원이 50명, 그리고 관중 인원이 2000명 정도로 지금에 비하면 규모가 굉장히 작았는데요. 이듬해인 한 걸음만 나와봐 놀자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2001년 퍼레이드 인원이 250명, 관중 인원 약 1만 명으로 5배 정도 늘었고 최근에 몇 년간은 그 규모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커졌죠. 퀴어 문화축제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로 구성된 퀴어 문화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해서 그 의미가 더 각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퀴어 문화축제에 대한 설명 간단히 드렸고요. 두 분은 퀴어 문화축제에 참여한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해는 언제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20대 대표이신 배지수님 답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022년도에 갔던 퀴어 문화축제가 엄청 인상 깊었는데요. 해가 엄청 쨍쨍하고 진짜 엄청 더운 날씨였거든요. 예상보다도 사람도 진짜 많았고 날씨도 너무 더워서 저 부스도 잘 못 돌아보고 굿즈도 못 샀어요. 그러고 그냥 집에 갈 뻔했는데 아니 글쎄 키퍼의 꽃 그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거리 행전하려고 줄을 딱 서 있을 때부터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막 무더위를 싹 식혀주는 느낌으로요. 그때 막 한창 가뭄 엄청 심해가지고 학교에서도 막 어느 가수 워터쇼 가고 도시 한가운데 워터문화 축제인가? 막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엄청 확산되면서 막 감론을 막 하고 시끄러웠던 해였거든요. 근데 막 저희는 하늘에서 순수 워터밤 축제를 해주는 느낌? 막 저희 축제를 우리의 축제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 비가 내리는데도 막 다 행복하게 웃고 있고 질서정연하게 거리로 나설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저 퀴어 다음날 코로나 걸려가지고 학교도 일주일이나 결석했거든요. 학교 안 가서 짱 좋았어요. 네, 그러시군요.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네요. 저도 2022년 생각나는데요. 맞아요. 그날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죠.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3, 40대 대표이신 김지영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퀴어 문화축제 굉장히 여러 번 참가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코로나 직전에 열렸던 2019년 서울 문화축제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무슨 시청광장, 서울광장 있잖아요. 거기서 그 잔디밭에서 같이 간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다가 그러다 부수 구경도 하고
공연도 하잖아요. 공연도 보고 그러면서 노래도 따라 부르고 굉장히 즐거운 기억인데 아무래도 시청광장에서 열린 마지막인 해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거 기억이 남는 것도 같습니다. 작년에는 서울과 인천에서 열린 퀴어 축제 두 곳 다 갔는데 물론 굉장히 즐거웠지만 날도 너무 더운 데다가 그늘도 없고 너무 더워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퀴어 문화축제가 열리는 때가 주로 6, 7월이다 보니까 많이 더울 때이긴 하죠. 그리고 2019년 서울 퀴어 문화축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서울 광장에서 개최되었던 때가 굉장히 그립네요. 올해도 서울시는 서울 광장에서의 개최를 불허했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분이 상상하시는 상대방 세대의 퀴퍼를 즐기는 방식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30, 40대가 상상하는 1, 20대 퀴퍼는 이렇게 즐길 것이다. 이런 게 있을까요? 김지영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10대 분들은 소풍 가는 그런 느낌으로 뭐 김밥이나 간식 같은 거 싸들고 와서 굉장히 모든 부스들 다 둘러보고 열정적으로 즐기고 그리고 퍼레이드 끝나면 그런 거 차가운 거 뭐 팥빙수 이런 거 먹으러 갈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 분들은 낮에 하는 그 퀴어 축제도 굉장히 즐겁지만 아무래도 그때는 그날의 꽃은 뒤풀이잖아요. 그래서 뒤풀이로 뭐 술을 이렇게 한잔 한다든지 클럽은 꼭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20대에는 조금 더 화끈하게 즐길 것 같다라는 김지영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 의견에 대해서 1, 20대 대표이신 배지수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 지금도 물론 어리긴 하지만요. 얼굴에 무지개 페이스 페인팅하고 친구들이랑 앉아서 공연 보면서 막 소리 엄청 질러가지고 목 다시고 저희끼리 부스 다 돌기 챌린지 막 이런 거 하고 지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식 먹고 그랬는데요. 작년부터는 이제 저도 어른이니까 낮에는 부스 반바퀴 정도만 살짝 돌고 퍼레이드 좀 걷다가 체력 아껴서 빡세게 꾸미고 저녁에 이태원 갔다가 2차로 홍대 가서 술 마시고 클럽 가서 춤추고 밤새 미친 듯이 놀았던 것 같아요. 온라인 파티 모두 소리 질러! 네네. 파티 좋죠. 네, 이렇게 파티를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즐겼다고 하는데요. 역시 뭐 다 20대 때는 이렇게 좀 즐기는 분위기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30, 40대는 이런 퀴퍼를 즐길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게 있을까요? 배지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0, 40대 분들은 다들 직장 다니시고 해서 좀 피곤하시니까 저희 엄마 그러시거든요. 시청 근처에 있는 숙소 같은 거 잡으셔서 호캉스하고 퀴퍼 구경하시지 않을까요? 밑에서 막 보면 무지개 깃발 같은 거 엄청 걸려있고 그랬거든요. 왠지 언니들은 부스 돌거나 공연 같은 거는 많이 안 보실 것 같고 잠깐 나와서 구경 좀 하고 퀴어 영화 그런 거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저희보다는 좀 정적인 느낌으로 조용하게 즐기실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막 후원 같은 거 많이 해주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답변 바로 들어볼까요? 김지영님. 피곤한 건 맞아요. 피곤한 건 맞는데 막 숙소 비싼데 그런 데는 못 잡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그렇다고 저희 30, 40대를 다 뭐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랬다는 건데요. 호캉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숙소는 잡았습니다. 피곤하니까. 그리고 저희 부스 돌아요. 저희도 보긴 봅니다. 아직도 굿즈 너무 좋고요. 근데 약간 사찰당한 것 같은 게 저희 맞습니다. 저희 피곤하고 그래서 퀴어 영화 같은 거 보고 그러면서 집에서도 퀴어 축제 많이 즐기고요.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가오는 올해 퀴어 축제 나는 이렇게 즐기고 싶다 하는 계획이 있다면요. 배지수님부터 답변 들어볼까요? 저는 이번에
부스에 좀 참석을 해보고 싶어요. 거기 참가해가지고 많은 키워분들도 좀 만나고, 그리고 제가 맨날 줄이 길어서 성소수자 부모 모임? 그분들이랑 프리허그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거를 꼭 해보는 거랑, 그 다음에 어렸을 때처럼 얼굴에 귀엽게 페이스 페인팅도 좀 하고, 즐겁게 젊음을 불살아볼 예정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소수자 부모 모임 분들의 그 프리허그는 굉장히 유명하죠. 보면은 영상들로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저는 사실 보면서 눈물도 좀 나고 그래서 좀 마음이 찡해져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있었고, 부스에 참여하시고 싶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시면 이제 점점 하나둘 모집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참고하셔서 SNS 같은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요? 그러면 한번 SNS 좀 잘 찾아봐야겠어요. 제가 할 만한 데 뭐 있는지.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톡톡 튀네요. 네. 그러면 김지영 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 기간에 영화제도 하잖아요. 올해는 영화 많이 보고 싶어요. 작년에도 좋은 영화가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작년에 조금 바빠가지고, 많이 못 봐가지고, 올해는 영화를 많이 챙겨보고 싶고요. 그리고 당연히 퍼레이드 당일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가서 굿즈도 사고 그럴 거예요. 네, 영화제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시간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즐기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은 나의 퀴어 문화 축제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굉장히 들뜨기도 했습니다. 그럼 두 분께 오늘 함께한 소감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1, 20대 대표로 나와주신 배지순이 오늘 처음이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1, 20대 대표로 퀴어 퍼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좀 영광스러웠어요. 솔직히 저 올해는 퀴퍼 살짝 패스할까 하는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중간 좀 망쳐가지고 6월이면 솔직히 기말 준비도 좀 해야 되고 과제도 좀 몰릴 때라서 사실 다 핑계고 저 같이 갈 애인도 없고 퀴퍼를 좀 혼자 가긴 쓸쓸한 것 같아서 안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작년이랑 작년 퀴퍼만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저 그래서 올해 퀴퍼 갔다가 딱 부스도 돌고 그다음 부모 모임 어머님들한테 기도 딱 받아서 예쁜 여자친구 만날래요. 퀴퍼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음 불사르고 오겠습니다. 네, 젊음을 굉장히 불사를 1, 20대 대표셨고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얘기네요. 망치지 말고 기말 준비 확실히 하셔서 과제도 잘하고 재미있는 6월 퀴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 40대 대표이신 김지영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부채질하면서 굉장히 많은 우리 퀴어들과 같이 행진하고 그랬던 게 진짜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게 작년이고 시간이 왜 이렇게 속절없이 가는지 그리고 아무튼 퀴어 명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제가 막 너무 설레고 기다려져요. 그리고 오늘 특히 20대 때 퀴퍼도 생각나고 몽글몽글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집에 가면 예전에 퀴퍼 때 찍은 사진들도 좀 꺼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들 퀴퍼 갈 때 물이나 손수건 꼭 챙겨가야 돼요. 탈수되고 땀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필수예요, 여러분. 필수. 네, 저도 오늘 진행하는 내내 제가 참여했던 퀴퍼들도 스쳐 지나가고 다양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김지영님 말씀하신 대로 퀴퍼 가시는 분들 물이나 손수건 잘 챙겨서 신나게 즐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5월 2주차의 첫 번째 코너 만수무강하십니까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6월 2주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만수무강하십시오. 자, 매일 오는 게 아닙니다. 딱 지금 이 순간만에만 들을 수 있는 꿀팁. 싸다 싸. 저 하나만 주세요. 얼마예요?
언니의 사랑 찡끗. 평범한 순간에 번뜩이는 꿀팁이 필요하다면 알아두면 쓸모있을지도 모르는 퀴어 꿀팁 알쓸퀴. 두 번째 코너, 알아두면 쓸모있을지도 모르는 퀴어 꿀팁, 줄여서 알쓸퀴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 주제는 퀴어 문화 축제를 즐기는 팁인데요.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사연 먼저 읽고 오겠습니다. 레주파 언니들, 저 도와주세요. 이번에 서울 키퍼 가려고 하는데 뭘 챙겨가야 하나요? 제 맨정신? 체력? 지도? 돈? 오, take my money. 사실은 제가 30살 기념으로 처음 가는 건데 주변에 물어볼 만한 사람도 없고요. 매번 종로 쪽에서 하는 거 보면서 너무 부러워했거든요. 제가 일하는 곳이 가까워서 좀 겁먹기도 했고. 근데 제가 퇴사를 했답니다. 아무도 나를 말릴 수 없으셈. 저 진짜 뒤집어지게 놀고 싶거든요. 앙콩상콤한 여자와 자만추도 하고 싶고요. 꾸미는 건 제가 할 테니까 나머지 필요한 꿀팁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의 미래가 달렸어요. 레주파 언니들 도와주세요. 네, 라는 사연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6월 1일에 진행 예정이죠. 서울 퀴어 문화 축제를 즐기기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목소리가 등장을 할 거예요.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블루입니다. 네. 4주차 퀴어 전용구역의 블루가 2주차도 점령을 하였습니다. 모두들 소리 질러! 네, 이번에는 퀴어 문화 축제를 즐기는 꿀팁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퀴어 문화 축제 많이 가보셨나요? 저는 일단 한 4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오, 제일 기억에 남는 축제 혹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2번 있는데, 네네. 하나는 전주에서 했었던. 오, 전주에서 했을 때 가셨구나. 네네, 저 그때 이제 갔었는데, 진짜 저 울었거든요. 오. 그 한옥마을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거리 행진을 이렇게 해요. 근데 그때 전주는 좀 인원이 이렇게 서울만큼 많지는 않아서 그런지 경찰이 약간 지금 서울의 광장에서 하면은 네. 좀 밖에 오시는 그분들 바리케이트 같은 느낌이잖아요. 경찰분들이. 약간 그런 느낌 들죠. 근데 전주에서 했었을 때는 그냥 제가 심리적으로 그랬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를 지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되게 소수이기도 했고. 네네. 근데 이렇게 막 돌아서 그 한옥마을 전체를 다 돌고 딱 이제 약간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가파른 곳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네. 전주 한옥마을이 전체가 다 보이거든요. 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막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막 있는 곳에 무지개 깃발이 막 이렇게 펄럭펄럭 나부끼는데 저 진짜 갑자기 막 지금 닭살 돋았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막 거기는 이제 전주분들은 막 이렇게 공연하시고 막 그렇게 큰 소리로 막 네. 동성애 아웃 막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냥 되게 약간 그냥 구경하셨거든요. 저게 뭐야 하는 느낌으로. 퀴어가 뭔지 뭐 동성애가 뭔지 그냥 그런 퍼레이드 자체가 뭔지 잘 모르시는 연세 정말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냥 밖에 나와서 진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구경하는 느낌이어서 약간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근데 그 한옥에 이렇게 무지개가 수놓아지는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날의 온도, 습도, 막 그런 날씨 이런 거 다 기억나고 진짜. 그래서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22년인가? 네. 그때 이제 퀴퍼 하다가 갑자기 막 비 내렸었던 때 있잖아요. 비 왔을 때 한 번 있었죠. 그때 그게 진짜 엄청 인상 깊었던 게 막 저는 제가 제일 그 차량 먼저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네.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네. 제가 제일 마지막이었더라고요. 어쩐지 음악 소리가 안 들리더라.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되게 오래 기다렸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우산도 써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퍼레이드가 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돼가지고 그때 이제 저랑 애인이 같이 갔었는데 네. 저희가 우산도 챙기고 우비도 챙기고 다 챙겼거든요. 네네. 근데 숙소에 놔두고 몸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챙겼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진짜 비 맞은 완전 진짜 생지처럼 쫄딱 맞았는데 옆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우산을 따스워. 막 이렇게 저희 우산 같이 쓰세요 이런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되게 은근슬쩍 이렇게 씌워주신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거의 약간 늑대유혹 그것처럼 그것처럼 이렇게 쓱 그래서 이렇게 걸쳐서 그래서 이렇게 그 따뜻한 마음과 그다음에 모두들 다 되게
아무도 막 뭐야 왜 안 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 막 이런 말 아무도 안 하시고 다들 이렇게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막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진짜 그런 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느낌이라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출봉님은? 저 그때 그 비 오던 해가 아마 2022년이 맞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 저도 되게 가고 싶었었는데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갔고 아마 출장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른 갔다 오신 분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비 와가지고 진짜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짹짹이에 되게 많이 올라오고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다들 힘들다는 얘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좋아. 이런 얘기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비 오는 게 오히려 좋았다. 힘들지만 좋았다. 그리고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막 사실 진짜 더웠거든요. 네네. 엄청나게 더웠는데 그 뜨거운 열기를 비가 싹 씻겨주면서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무지개도 살짝 이렇게 너무 좋다. 떴단 말이에요. 근데 제 환상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게 뭔가 그런 뜨거운 열기가 이렇게 시원해지면서 물론 그날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좀 고생을 하긴 했었는데 막 진짜 양말에 빤스까지 다 젖어가지고 밖에 뭐 먹으러 나가지도 못하고 다 시켜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진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술봉님도 퀴퍼 많이 가보셨죠? 저는 한 3번? 저도 3번, 4번 정도 가봤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2019년인 것 같아요. 2019년이 아마 이제 코로나 전에? 팬데믹 오기 마지막. 전에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나요. 그때 서울 광장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 제일 최근에는 제일 마지막으로 열린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가 되게 그리워요. 이제 저희가 불어대가지고 맞아요. 계속 다른 쪽으로 갔잖아요. 그 바로 직전 제일 서울 광장에서 했던 퀴퍼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한 3년 정도 동안 이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청 광장에다 신청을 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제 저희가 가게 되고 온라인으로 하다가 맞아요. 광장 갔다가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막 돗자리도 펴놓고 이것저것 먹을 것도 먹고 쉬다가 공연도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 부스들도 좋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제일 많이 나요. 이번에 제일 최근에 작년에 갔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전주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서울이랑 인천 가봤거든요. 네네. 근데 인천 퀴어문화 축제도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둘 다 좀 덥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원래 항상 그러니까 저희 퀴어의 명절은 늘 뜨겁고 더워야 제맛이죠. 우리 마음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꼭 필요한 준비물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꿀팁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많이 덥잖아요. 많이 덥다 보니까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퀴포에 가면 일단 뭐 부채 같은 거 많이 나눠주시죠. 네네. 그러긴 그렇죠. 하는데 탈수되면 안 되니까 땀도 많이 흘리고 하니까 저는 물 같은 거 뭐 얼음물이든 그냥 물이든 물은 좀 챙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이나 이온 음료 같은 그쵸, 거. 그쵸. 네네. 근데 그 얼음물을 집에서 이렇게 한 2박 3일 정도 수건 싸가지고 얼리면 더 오래 가잖아요. 그래요? 네, 이거 그러니까 진짜 꿀팁인데요? 그 편의점 같은 곳에서 파는 거는 사실 조금 금방 녹아요. 맞아요, 짧게 맞아요. 급속으로 얼린 거라서. 근데 그쵸. 이제 가기 전에 저희가 올해도 6월 1일에 개최 예정이니까 맞아요. 한 5월 한 28일쯤부터 집에다가 메모해야지. 근데 물 완전 꽉 채워서 얼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맞아요. 다 터지니까 빵빵해지잖아요. 한 3분의 2 정도만 해가지고 아니야 한 3분의 1 왜냐면 이게 또 너무 많이 얼어서 다 얼어붙으면 못 마셔요. 아시죠? 거기다가 계속 이제 쳐다보기만 해야 되는 거. 물론 날씨가 뜨거워서 정말 금방 녹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에서 2 정도만 채워서 얼려가지고 딱 수건에 싸서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갖고 가면 가방도 깔끔하고 너무 좋다. 일단 첫 번째 꿀팁 얼음물이나 이온 음료를 챙긴다. 맞아요. 28일 날 5월 28일 날 얼음물을 얼린다. 그 다음에 수건으로 싼다. 그 다음에 비닐봉지에 싼다. 그 다음에 가져간다. 그렇죠, 맞죠? 그렇죠. 네네, 맞아요. 정확히 스텝 바이 기억했습니다. 스텝으로. 네네. 이렇게 한 스텝씩 밟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전 얼음물 다음에는 글쎄요, 그 손수건 저는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일단 얼음물이랑 손수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손수건은 무지개 색깔로. 네, 뭐 무지개 색깔이면 더 좋죠. 7가지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빨주노초 파는 보고? 저는 일단 빨주노초 파남보 그 빨주노초 파보가
없어서 일단 아. 가제수건으로 일단 가져갔는데 가제수건. 네, 가제수건. 네, 어머니. 네네. 이런 거 가져가면은 일단 부스를 가면은 굿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지개를 또 구입하셔도 되고 그 전에 사놓은 굿즈나 다른 게 있다 하시면 그런 거 가져가고 어쨌든 손수건. 그러니까 이제 술복님은 이렇게 한 곳에 빨주노초 파남보 있는 거를 생각하셨지만 저는 한 가지씩 색깔이 다 따로 있는 7개를 가져간다라고 그렇죠, 이해를 그렇죠. 했거든요. 그렇죠. 예. 뭐든 어쨌든 어쨌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예. 다다익선, 거거익선. 그쵸. 네네. 그러니까 저는 선글라스랑 네. 뭐 선캡이나 선크림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더우니까 아무래도 해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네, 그 덥기도 덥고 계속 이제 뭔가 이렇게 볼 게 되게 많은데 네. 너무 눈이 부셔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맞아요. 내 시야를 좀 깜깜하게 만들어줘야 돼. 맞아. 그래서 선글라스나 그 어머님들 운동하실 때 쓰시는 그 선캡 아시죠? 저기 얼굴 넓은 가려지는. 챙으로 네네네. 돼 있는 거. 그거 하면은 진짜 좋아요. 얼굴도 싹 가려지고 햇빛도 차단되고. 네, 맞아. 그 앞에 천도 이렇게 달린 거 있잖아요. 그쵸. 입 있는 그러면 부분에 목 있는 목이랑. 데까지 네. 목이 타면은 그래서 네. 제가 네. 좀 까만 편이어가지고 전 그래도 되게 잘 타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선크림을 되게 자주 덧바르고 무조건 50 이상 되는 거. 그쵸. 스포츠용 거로 해야 선크림. 돼. 맞아요. 안 그러면 또 이렇게 피부가 좀 예민하시거나 약하신 분들은 막 화상 입더라고요. 제 애인은 좀 원래 피부가 되게 하얀데 진짜 새빨갛게 익어가지고 무슨 그 불에 잠깐 익은 모찌떡 같이 돼가지고 근데 진짜 막 열기가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거를 발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은 퀴퍼 때 약간 늘 그랬던 기분이 드는데 갔다 온 그날 저녁에 약간 몸이 후끈후끈하고 약간 몸살기처럼 맞아. 예, 여름인데 몸살기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더위 열을 먹잖아요. 너무 이렇게 받으니까. 맞아. 더위 먹어요. 더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준비하시고 뭐 선크림, 선캡, 선글라스 뭐 이렇게 있고. 저 하나 더 생각났어요. 네. 그 팩? 마스크팩. 마스크팩을 준비해 간다? 또 열심히 이렇게 메이크업도 하고 그러실 때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비행기 같은 거 장시간 타거나 그쵸. 좀 오래 이동할 때 맞아요. 마스크팩을 살짝 붙여주면은 수분도 충전되고 그리고 일단 열기도 좀 가시고 하니까 이거를 좀 갖고 가서 너무 뜨거울 때 이렇게 살짝 얼굴에 얹어줘도 그쵸. 좋지 혹시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너무 즐기느라 까먹었다. 집에 와가지고 꼭 해주고. 팩을 한다. 맞아요. 이것도. 저는 그리고 요거 말씀드리면서 생각났는데 이제 우리가 해를 피해야 되잖아요, 조금. 네. 해를 조심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뭐 얇은 가디건 같은 거나 뭐 아니면 린넨으로 된 셔츠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긴팔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 긴팔로 된 거. 좀 얇은 거. 너무 덥지 않은 거. 그런 거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키퍼 하면은 또 이것저것 예쁜 것들 많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걸 살려면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쵸. 현금 꼭 있어야죠. 네. 현금이 근데 이렇게 큰 단위로 말고 작은 단위로들 왜냐하면 부스에서도 잔돈을 거슬러 드리고 이러는 게 좀 힘들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면은 잔돈을 많이 가져가셔라. 1,000원짜리나 뭐 5,000원짜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한 5만 원짜리 이제 갖고 가서 네. 한 4만 5천 원치 하고 그다음에 5천 원 개츠비처럼.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은 5만 원 중에 잔돈은 됐어요. 이렇게 너무 통 멋있다. 크게 후원하고 너무 기부하는 멋있다. 방법도 있죠. 저 그럼 진짜. 진정한 개츠비. 저 5만 원 들어가지고 잔든 건 한번 해야죠. 이렇게. 그쵸. 뭔지 아시죠? 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네. 얘기하니까 저 여기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다 주세요. 그리고 잔돈은 됐어요. 여기 해보고 싶네요. 맞아요. 그렇게 어쨌든 현금을 뭐 잔돈이든 큰돈이든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게 인터넷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어가지고 아마 계좌이체도 받기는 할 텐데 네네.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현금을 가져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굿즈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굿즈를 또 사면은 담을 곳이 또 필요해요. 그쵸. 머리에 이고지고 갈 수 없으니까. 맞아요. 그게 또 담아갈 한아름이라고 거. 또. 그쵸. 네, 맞아요. 에코백이나 뭐 이런 거 큰 거 가방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 1,000원 샵에 가면은 네네. 땡땡이 그림 그려져 있는 이따만한 네네. 자크까지 딱 잠기는 그런 거 팔거든요. 맞아. 그거 딱 사가지고 가서
이제 이것저것 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 해서 싹 쓸어갖고 오면은 이번 연도 퀴퍼 굿즈도 모두 다 내 손 안에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되겠죠? 내 방이 온통 무지개로. 그렇죠. 실제로 저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침대 있는 방에 엄청 큰 한 2m 좀 넘는 그 무지개 깃발이 이렇게 한쪽 벽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무지개 속에 있으면은 마음 편해요. 굉장히 안락해.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굿즈 많이 사셔서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에코백 큰 데다가 이제 뭔가를 담아오려면은 네. 내 짐이 좀 간소해야지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제가 이미 내 짐만 해도 바리바리 완전 보따리 장수인데 여기다가 이제 굿즈까지 잔뜩 싸서 가면 이제 동대문 새벽시장 돈 것 같아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지. 그러면 이제 벌써 이미 많이 뜨거운 볕에 막 소리 지르고 응원하고 막 축제 즐기고 막 부스 돌고 굿즈 사고 하느라고 체력을 잔뜩 썼는데 그쵸. 이것까지 또 들고 집에 간다? 진짜 눈물 나요. 네, 저 지금 아찔해요. 너무 그러니까 힘들고. 퍼레이드 또 저희가 또 다 돌아야 되잖아요. 그 끝까지 가는 동안 완주도 계속 해야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누가 맡아주지 않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 락커도 있기는 한데 락커가 꽉꽉 차죠. 맞아, 그때 진짜 다 꽉꽉 차요. 그 그러니까 전날부터 해서 24시간 대여해놔야 돼요. 맞아. 미리미리 잡아놓던가 아니면은 간단하게 가져오던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요즘에는 그 락커 어플이 있잖아요. 오. 핸드폰으로 이렇게 확인해서 어디 네네. 비었고 뭐 몇 개 남았고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옛날 사람이셔서 모르셨죠? 네, 저 조금 옛날 사람이에요. 네. 근데 요즘 사람인 제가 하나 알려드리자면 네. 그 락커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어플로 보시고 이제 어디 몇 번 출구 쪽에 있는 몇 번이 비었다 이거까지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잡아서 지하철에 있는 그 네네네네. 락커에 대한 어플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저 처음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무조건 다 있는 건 아니고 그 어떤 이렇게 또잉이라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로 들어가면은 뭐 몇 번 출구 앞에 있는 락커 번호 몇 번 해가지고 미리 이제 결제하면은 잡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너무 이거 진짜 꿀팁인데 저한테 근데 꿀팁이에요. 저희만 아마 모르고 이제 언니들은 아마 다 알고 계셔서 그런가요? 다 예약하셔서 아마 네. 사용하셨을 거예요. 저희 아니고 술봉님만 아마 모르신 것 같아요. 네. 올해는 한번 이용해 보세요. 젊은이들처럼. 네, 저는 젊은이들처럼 이제 저는 매번 이거 락커 있는지 없는지 전날 직접 가보던가 아니면은 그 역사에 물어보던가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어플이 있다고 하네. 저 처음 알았어요. 좋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이제 알게 되신 술봉님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네, 이게 갑자기 들어왔지만 전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키퍼잖아요. 우리 키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노래 듣고 가야 됩니다.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 그거? 노래? 그거 맞을 것 같아요. 레이디 가가 본 디스 웨이 듣고 명곡이죠. 오겠습니다. 네, 술봉님이 갑작스럽게 저의 요청에도 바로 응해주신 키역의 뭐 거의 CM송이죠? 네, 이거 너무 좋죠. 그쵸. 레이디 가가님의 본 디스 웨이 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또 다른 꿀팁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어디까지 얘기해서 집 얘기까지 했었죠. 그쵸, 집 그쵸. 얘기해서 락커 얘기했었죠. 어플 얘기해서 제가 그랬고요. 만약에 멀리서 좀 오시는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숙소도 예약을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 네. 시청 앞에 있는 네네. 그 땡땡 네네. 호텔 잡았었는데 이제 플렉스 한번 했어요. 네네. 애인이랑 그때 이제 막 좀 무슨 주년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저희가 한 3월인가에 퀴퍼 날짜 딱 지정되고 난 다음에 잡으러 들어갔는데 네. 거의 방이 벌써 없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아마 지금 좀 자리가 많이 차지 않았을까? 그 자리는. 그쵸. 지금 벌써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자리는 그럴 수도 있겠고. 어쨌든 오실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은 빨리빨리 조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야 가격도 조금 더 싸지고 가격도 그쵸. 조금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날이 이제 저희 명절이라서 거기 호텔 측도 명절이에요. 그쵸. 아무래도. 그래서 약간 좀 빨리빨리 이제 예약을 잡으셔야 되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맞아요. 또 그때 많이 오더라고요. 구경하러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빨리빨리 만약에 숙소를 잡으실 거라면 얼른 예약을 하시는 것도 나름의 꿀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숙소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준비물 같은 것도 중요하긴 한데 네. 조금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좀 마음의 준비도 조금 어느 정도는 하고 오셔야 되지 않나. 어떤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 저는 처음에 갔었을 때 바깥에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막 반대 뭐 이렇게 뭘 반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채춤 추시는 맞아요. 그분들이요?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부채춤도 추시잖아요. 네네. 네, 그분들을 처음 이렇게 광장 안으로 들어오기 이제 광장에 서 있을 때 광장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마주했을 때 조금 마음이 턱 막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랬어가지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아마 조금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좀 받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명절이니까 즐기는 마음으로 너무 크게 상처받지 않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술복님이랑 좀 의견이 반대인 게 저는 이제 딱 그 역으로 딱 출구로 나가서 딱 마주했었을 때 너무 웃겼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자다가도 좀 속상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 막 그렇게 앞에서 막 열심히 네. 구호를 외치시던 네. 그분들이 네. 제 웃음 버튼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막 되게 결연하시고 막 되게 독립운동가 같으시잖아요. 마치 하는 말 뭔가 이렇게 톤 같은 것들은 약간 네. 그래서 그냥 웃겼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약간 만주에 계시는 그런 분들인 것 같은 느낌이셔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좀 웃겼어서 그 마음의 준비라는 거는 웃지 않을 마음의 준비? 면전에 대고 막 또 웃기에는 좀 그래도 어르신들이신데 웃으면 안 되나?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막 사람에 대고 하하하 이렇게 하면은 좀 그쵸. 약간 버릇없어 너무, 보이잖아요. 너무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면 좀 그럴 수 있죠. 똑같은 사람 될 수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또 없으니까. 아무래도 사회적 지위와 그럼요. 인권과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쵸. 그런 거 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다 낄낄빠빠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냥 웃지 않을 결심? 네,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맞아요. 저도 처음 갔을 때는 조금 상처가 되긴 하고 좀 충격이 되긴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회차를 거듭할수록 진짜 많이 준비한 올해는 저런 걸 준비해왔네 하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행사 네. 준비하시는 팀이신 거잖아요. 네, 약간 그날을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되게 바쁘세요. 그거 노이즈 마케팅이거든요. 다 그럼요. 다들 이제 이 마케팅에 진심이신 분들만 있다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되게 놀랐던 점이 그분들 그 스피커가 되게 좋은 엄청 것 같더라고요. 좋잖아요. 그 지점에도 굉장히 놀랐어요. 저 되게 비싼 건가 보다. 되게 성능 맞아요. 좋다. 맞아요. 네, 저 지하철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점점 되게 우퍼가. 그쵸. 네. 클럽인 줄 알았잖아요. 맞아요. 여기 위에 이런 생각 들고.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텔 만약에 잡으면은 우리가 아까 호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호텔을 잡으면 우리가 이제 또 디프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쵸.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약간 텀이 있단 말이에요. 퍼레이드를 쭉 해서 한 바퀴 돌고 나면은 텀이 있으니까 그 시간 날 때 빨리 숙소 가가지고 씻고 왜냐하면 너무 덥잖아요. 더워가지고 땀도 막 흘리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싹 씻어내고 디프리 가야죠. 그쵸. 이제 또 멋지게 꾸미고 가서 그럼요. 또 밤에 축제를 즐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저는 옷을 두 개 이상을 챙기는 것을 추천드리긴 하거든요. 일단 이렇게 계속 걷다 보면은 이제 아무리 땀샘이 막힌 사람이라도 뚫려요. 다 열려. 다 뚫려요. 그래서 옷을 이제 갈아입고 퍼레이드 행진도 가야 되고 이제 거기에 밖에 체류하는 시간이 좀 기니까 그때 입을 옷이랑 그다음 또 이제 밤에 여왕이 될 때 입을 수 있는 옷 이렇게 좀 준비해서 하시면은 이제 낮과 밤을 뜨겁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그게 나름대로 좋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밤에는 이제 밤의 문화를 또 즐겨야 되니까. 그렇죠. 저는 화려하게 그날만큼 우리 명절이니까 아주 있는 대로 뽐내고 갑니다. 공작새처럼? 네, 공작새처럼 이렇게 막 보면은 이렇게 술봉인가 저거 약간 이렇게 보일 정도로 깜짝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는 걸 좋아하고요. 그날만큼은 작년이랑 재작년 그 전에 가셨을 때 어떻게 화려하게 어떤 식으로 꾸미셨어요? 좀 상상할 수 있게 자세하게 레퍼런스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사실 뒤풀이는 못 갔었는데 퀴어 퍼레이드에서 원래는 이렇게 반소매티를 입고 있었는데 날이 너무 더운 거예요. 작년에 진짜 그늘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벗었어요. 벗고 안에 이제 그 스포츠 속옷을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그 밑에 또 이렇게 깨알같이 또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있는. 네, 그렇게. 핫했네요. 네, 핫했어요. 오다 가다
혹시 보신 분들 있으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그게 바로 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복장을 좀 얘기하고 있었는데 약간 복장을 보면은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무지개로 칠갑을 하신 언니들이 계시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이제 머리도 빨주노초 파남보로 염색하시고 진짜 공작새처럼 무지개화 되어 있으신 언니들. 그다음에 이 더운 날에 시꺼멓게 완전 다 올블랙으로 멋이 있는 멋쟁이 같이 또 입으신 언니들.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술봉님처럼 이제 과감한 노출과 함께 은근한 그런 섹시미를 자랑하시는 언니들까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딱 말씀하신 대로인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이게 제일 최근이었어서 작년에 계속 떠오르는데 작년에 무지개 드레스를 입으신 분은 봤어요. 맞아요. 네. 꼭 한 분씩 계시는 것 같아요. 무지개 드레스, 무지개 한복. 네네. 이런 거 보고 저 너무 예쁜데? 드레스 너무 입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고 맞아요. 그렇게 하고 올블랙으로 새까맣게 이렇게 하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쵸. 맞아요. 다 한 번쯤 봤어. 맞아. 누구나 다 겪어봤을 일이야. 근데 완전 무지개로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그냥 우리는 그날만큼은 진짜 인간 무지개로 있어야 되니까 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다 무지개든 홀딱이든 블랙이든 다 이제 그 나름의 방식대로 저희의 축제, 명절을 퀴어 명절을 즐겁게 각자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즐기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고 맞아요. 되게 행복해 보여서 저는 일단 퀴퍼 하면 떠오르는 게 다들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 표정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역시 명절은 이래야 제맛이지 이런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퀴어 축제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뿐만 아니라 그걸 준비하고 있는 과정도 사실은 축제거든요. 그쵸, 일환이죠. 네. 그쵸. 그래서 그걸 꾸미고 있을 때도 갑자기 저 닭살 돋았어요. 너무 그때 막 생각났나 봐요. 그때 그러고 준비할 때가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그것도 다 포함해서 축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즐기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축제 때마다 조금씩 비가 와요. 그쵸. 맞아요. 비가 안 올 때도 있는데 올 때도 있으니까 날씨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비나 우산 같은 거를 잘 챙기시는데 저희처럼 재작년에 저처럼 숙소에 놓고 오지 마시고 잘 챙겨 가셔서 비가 올 때 써먹으셔라. 꼭 써먹으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만약에 비 소식이 있다 그러면 우산보다는 우비가 좀 더 활동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겹쳐서 다니는 특성상 맞아요. 제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분한테 이렇게 좀 찔릴 수도 있고 시야 확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서 다 우비를 함께 입고 가시는 게 이제 바리바리떼기로서 이제 짐도 잘 지킬 수 있고 저희가 지금 굿즈도 샀고 에코백도 잔뜩 챙겼고 이제 선글라스, 선캡에 얼음물에 현금에 지금 준비할 게 태산이에요. 아무리 5단 우산이어도 꽤 무겁거든 그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넣으려면은 큼지막한 우비를 들고 가셔라. 맞아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비가 좋은 것 같아요. 우산보다는 우비가 더 편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때 우비를 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모셔드리려고 산 거라서 꺼내지 못했어요. 도무지 아까워서. 그렇죠. 쓸 수 없어. 그러니까 너무 아까웠나 봐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비 너무 무겁지 않은 걸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무거우면 그것도 짐이거든요, 사실. 근데 또 완전 그 비닐 엄청 얇은 우비는 하나도 비로부터 저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냥 심리적인 거죠. 그렇긴 한데 이게 되게 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막아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맞는 족족 축축하게 계속 저와 함께 무너지면은 또 그것대로 좀 속상해요. 네, 근데 솔직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저는 우비 안 입어요. 저는 이게 우비를 이때 이 계절에 입으면은 막 들러붙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그냥 맞아버려요. 비를 맞아버립니다. 상여자시네요. 네, 저 그런 사람이에요. 멋지시네요. 여기 갑자기 스포츠 브라에 무지개 입고 물 축축하게 맞은 물에 젖은 술봉생쥐 잘 들었고요. 네네. 그렇구나. 네, 저희가 이것저것 얘기를 되게 많이 해봤는데요. 저희가 호텔 숙소 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잠깐 쉬고
퍼레이드 끝난 다음에 뭐 씻고 쉬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근처에 있는 카페 같은 것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 밖에 있다 보니까 더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 많이 힘들거나 지칠 때는 또 바람 한번 쐬줘야죠. 찬바람. 그렇죠. 그리고 신발. 굽 있는 신발은 절대 신지 마세요. 제가 운동화도 신어보고 굽 있는 웨지 샌드 네네. 같은 건 솔직히 네네. 좀 편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안 편해요. 안 돼, 안 돼. 그것도 안 되고 무조건 이제 에어 들어가 있는 네. 그런 런닝화 같은 어. 발 편하고 네. 통풍 잘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많이 걷고 만약에 퍼레이드를 꼭 걷지 않으시더라도 부스 돌아다니고 이렇게 거기 이제 저희 축제 현장에는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딱 있는 의자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구비되어 있지 못해요. 아무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 함께 이제 뭔가 만들어가는 축제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에헴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각자 돗자리를 가지고 오신다거나 아니면 뭐 이동식 그 낚시용 의자를 가져오신다거나 네네네. 하셔서 이제 자신이 앉을 자리는 자신이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꼭 편한 신발을 무조건 신고 오셔야 된다. 에이, 신발 편한 거 신어야 돼요, 진짜로. 그쵸. 모델이어도 힐 신고 계속 못 돌아다녀요. 그거 진짜 안 돼요. 저 예전에 그게 굽 높은 신발도 아니었고 그냥 슬리퍼? 약간 구멍 뚫린 그 슬리퍼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신고 갔을 때도 사실 저는 발이 좀 아팠었어요. 그래서 편한 운동화 같은 거나 이런 게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인내심? 인내심? 인내심을 또 꼭 챙겨가셔야 돼요. 어떤 인내심일까요? 일단 더위와 싸워서 지지 않을 인내심. 맞아요. 사실 사람이 이렇게 춥고 덥고 이런 온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계속되는 뙤약볕과 그다음에 거기가 되게 엄청 시끄럽잖아요. 맞아요. 이제 양쪽에서 다 하고 싶은 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한번 쿡 하면 여기서도 짝 한번 해주고 이래야 네네. 돼서 굉장히 소란스럽고 뭔가 되게 웅웅거리는 느낌이어서 이제 그런 게 원래 조금 더워도 그냥 조금만 더우면 그냥 무조건 좀 짜증이 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쵸. 근데 이제 내가 이 축제를 즐기려고 간 건데 막 양쪽에서 막 쿵짝쿵짝 하고 막 날씨는 덥고 이제 애인도 막 힘들다고 옆에서 이제 막 자기야 나 너무 힘들어 막 이제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가자고 했는데 좀 내가 여기를 무슨 부경화를 누리겠다고 여기에 와서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쵸. 분명히 좋지만 맞아요. 체력이 또 딸리고 하면은 또 좀 힘들 수 있고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을 꼭 챙겨가셔야 된다. 그리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여기 정도까지만 딱 놀고 가자. 맞아요. 그리고 좀 약간 힘들 때는 뭐뭐 했냐? 이런 말도 말고 그 조금 짜증이 날 땐 존댓말을 할까? 라든지. 근데 제가 그 존댓말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네. 예전에 이제 제가 제 친구네 커플이 네네. 둘이 한 네. 3년 넘게 사귀었는데도 존댓말을 쓰는 걸 오, 봤거든요. 계속요? 네. 오. 그래서 내가 싸울 때 너네는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네. 이게 존댓말이어도 싸울 수 있대요.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네. 정말 죽고 싶은 게 아니라면 말 좀 그만해 주실래요? 입 좀 다물어 주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싸움이 된대요. 언니들 지금 블루님이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신데 제 두 눈을 보면서 아니 슬봉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저 정말 슬봉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네. 그렇기 정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냐 야 이렇게 더운데 진짜 힘들어 죽겠다 야 막 이렇게 원래 보통의 원래 그런 말투를 쓰는 연인이어도 네. 그날만큼은 서로 자기야 내가 너무 더운데 우리 잠깐 쉬었다 갈까? 뭐 카페에 가서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로도 한 잔 마시자. 차가운 물 좀 마실까? 맞아요. 나 이제 조금 그만 걷고 싶어. 우리 이제 돌아가자. 조금만 쉬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타임을 외칠 수 있는 거를 각자 이렇게 한 번씩 딱 정해주는 신호를 맞아요. 정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연인들끼리도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거기 맞아요. 보면은. 맞아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자기야 나 이제 쓰러질 것 같아. 나 이제 안녕. 약간 이럴 수도 있으니까 좀 그쵸, 진짜 그쵸. 예. 이거 너무 존댓말하면서 싸우는 거 상상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러네요. 저희가 여러 가지 꿀팁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혹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슬슬 시간이 돼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또 하실 팁이 있으실까요? 열정적으로 즐길 마음, 열린 제일 마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거기 가면 부스 되게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네. 부모 모임 분들이랑 허그도 꼭꼭 하시고 이렇게 네. 좀 부끄러우니까 사실 이렇게 네. 쭈뼛쭈뼛대고 뭔가 네네. 가기도 좀 그런데 저 좀 안아주세요, 어머니. 뭐 이렇게 딱 가서 탁 안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스님들과 네네. 이제 북도 한 번씩 쳐보시고 네네네.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부스들을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꿀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꿀팁을 말을 안 드릴 뻔했어요. 정말 좋은 꿀팁이었고요. 네. 이런 마음 챙기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네네. 혹시 안겨보신 적 있으세요? 부모님 분들한테? 아니요, 저 가면 너무 눈물 눌릴 것 같아서 못 해봤는데 네. 올해는 한번 가보려고요. 네, 용기 한번 내보세요. 네. 네, 저는 사실 그 키퍼에서는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이제 모임에서 봐가지고 한번 이렇게 안아주셨었는데, 저는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이게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저도 아까 전에 한 곡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청곡? 또 저는 어디 있을까? 요거 말고 또 있을까요? 있죠. 뭐죠?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샘 스미스님의 네, 네. 언홀리 저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샘 스미스님의 언홀리 듣고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평론가님, 새로운 미디어 컨텐츠를 발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많은 퀴어들의 이야기들, 제가 아니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흥해라, 퀴어 미디어. 문학의 퀴어 바람을 부르는 코너. 퀴어인 미디어.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진행을 새롭게 맡게 된 퀴어인 미디어의 블루입니다. 오늘도 저희 퀴어인 미디어 코너에서는 다양한 컨텐츠 속에 등장한 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영화 너에게 가는 길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퀴어인 미디어를 이끌어갈 요술봉 문화평론가를 모셔보겠습니다. 봉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합니다. 이번 진행자는 제대로 봉평론가라고 말을 해주네요. 딱히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지난달에는 4월에 말을 끝까지 들어주질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 시간이 없어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콘텐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너에게 가는 길에 대해서 봉 평론가님 대략적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너에게 가는 길은 2021년 1월 17일에 개봉된 한국 독립영화로 대한민국의 성소수자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변규리 감독님이 각본도 맡았던 그 영화 맞죠? 잘 아시네. 네, 맞아요. 그리고 성소수자 문화 환경을 위한 모임이죠. 연분홍 치마. 거기서 제작도 맡았어요. 네. 연분홍 치마에서 진행했던 후원 주점에 갔던 기억이 있네요. 다큐멘터리 영화니까 러닝타임은 짧은가요? 네, 그렇지도 않아. 흔한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짧은 러닝타임인데 이번 영화 지금 우리가 소개할 영화죠. 너에게 가는 길은 93분이야. 93분이야. 꽤 길어요. 네. 네. 독립영화 치고는 꽤 긴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네요. 영화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들으면 뭔가 엄청 로맨틱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슬픈 여행의 시작인 것 같기도 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아니야. 슬픈 영화는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완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네요. 네. 근데 영화 포스터를 보면은 아실 건데 메인 주인공이 2명 나와요. 나비 그리고 비비안 이렇게 2명이 나오는데 34년 차 소방 공무원이죠. 나비님이랑 그리고 27년 차 항공승무원이죠. 비비안님.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자신의 자식의
그 커밍아웃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세상을 그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그 한 걸음씩 다가간다. 뭐 이런 현재 진행형 이야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나비님과 비비안님 모두 시사회에서 직접 뵌 적이 있는데 너무 열정적이고 사랑스러운 분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평론가님 좀 더 영화 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죠. 일단 나비는 한결이라는 그 자식을 두고 있는데요. 그 한결은 여자 몸으로 태어나긴 했는데 본인 정체성을 남자로 이렇게 하죠. 근데 남자란 이름표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굉장히 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비안님, 굉장히 오랫동안 항공사 승무원으로 그 근무를 하면서 그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하고. 그래가지고 그 마인드가 굉장히 열려있는 그 분인데,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뭐 자식이 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듣고 깜짝 놀라고 충격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비비안, 그 아들, 비비안님의 아들이죠. 그 예준님은 남자를 좋아하는 게이인데 그 캐나다에서 뭐 영상 뭐 이쪽, 그쪽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그 예준 씨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또 생겨요. 그래서 집으로 또 데려오네 또.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한테 그 비비안님하고 또 있잖아요, 아버님하고 그분들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흐뭇하더라고요. 네. 부모님께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소개시킨다니 듣기만 해도 너무 부러운 얘기네요. 제가 알기론 두 분 모두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활동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잘 알고 계시네. 맞아요. 네. 그렇다면 제가 나가본 성소수자 부모 모임은 성소수자들의 부모님께서 각자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본인의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고 힘도 주고 힘을 받기도 하면서 자식들과 함께 같이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지금 진행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모 모임이라는 데가 그 커밍아웃한 그 자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부모님 아니면은 또 그 다른 분들 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이랑 다 같이 만나가지고 그 공통점도 발견하고 서로 이렇게 위안도 얻고 뭐 그런 굉장히 그 따뜻한 곳이에요. 그 당사자나 직접적인 그 가족이 아니라면 이게 공감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 그래가지고 처음엔 그 남일이라서 그런가 보다 뭐 그런 사람도 있으시겠지만 그 막상 내 가족이 그럴 경우에는 그 지지를 할 건지 말 건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들의 생각이나 그 정체성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결국 거기 오신 부모님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화 속에서도 보면 이제 함께 같이 부모 모임에 가서 이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물론 이렇게 해당 모임을 커밍아웃한 자식이랑 함께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찾아가거나 찾아오시는 부모님 그런 일들이 모두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만나 축하와 함께 결혼을 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다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도 받고 이제 함께 늙어가는데 성소수자들은 동거까지는 할 수 있을지라도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나도 동감해.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 이상해. 어쨌든, 나는 그 영화 속에서 그 기억나는 장면이 두 가지 있는데, 이거 말해도 될란가 모르겠네?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 말 많이 해야지. 그 첫 번째는 그 비비안님이 아들이랑 같이 그 캐나다에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한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밖에서 그 막 박수치고 막 엄청 즐거워해. 뭐 그런 게 막 난 너무 좋더라고. 이게 흔히 말하는 그 공동체. 이게 이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보면은 그 한국에서 뭐 동성끼리 뭐 뽀뽀하거나 뭐 이렇게 단순히 뭐 손만 잡고 다녀도 막 뒤에서 막 쑥쑥쑥 막 이러고 막 아유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런 사람 난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 뽀뽀라거나 그런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수근거리는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그 말입니다. 네. 네, 한국 또한 소수자들이 거리로 나와 행진하고 본인의 이야기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공감과 지지를 바라는 행동을 이끌고 있는데요. 예전보다는 좀 더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런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 그게 장점인 것 같은데 또 단점이기도 해, 그게. 참, 개인적으로 좀 씁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장면이. 또 하나 말해도 되는가? 네, 그럼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은 그 나비님, 그 다른 주인공 나비님 있잖아요. 그 나비님의 아드님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힘들어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스위스 안락사 그 사건, 스위스 안락사 이런 부분을 언급했던 인터뷰가 있어요. 나 그거 보면서, 근데 상영관에 그 많은 분들은 그 장면에서 막 눈물 흘리고 되게 그렇다고 하는데, 물론 저는 그러진 않고 눈물 이런 거 안 하고 냉철하게 관찰만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살짝 눈물이 고이신 것 같지만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평론가님이 생각하실 때는 가족 중 성소수자가 있을 경우 정체성을 고통받는 그 가족이 생을 마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힘들어도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에이, 너무 뻔한 걸 물어보시네.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인데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이해도 하고 이러면서 가야죠. 근데 사랑하면서 점차 힘든 점도 줄어들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가족들이 다 사랑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영화를 보며 느낀 점이 퀴어로 산다는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 또한 마음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과 함께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그래가지고 그 성소수자 본인들이 그 고통을 못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극단적인 그렇게 선택을 하기보다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단체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서로 이해하고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게 나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네. 저도 말씀드리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거기에 출연하시는 한결님께서 이제 가슴에 수술을 하시고 바다에서 상체를 탈의한 채로 신나게 뛰어노는 장면이 있는데요. 뭔가 자유로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마리의 새처럼 막 자유롭게 뛰어다니시는 모습이 생생하게 정말 살아있다. 나로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진정한 본인의 모습을 찾으신 것 같아서 약간 해방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단어를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 사실은 이거 3개 말하고 싶었는데 그거야. 나도 그게 너무 시원하더라고.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게. 나인 채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딱 보기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누구라도 남은 인생 평범하게 나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거 방송 이거 듣고 있는 청취자들 듣고 계십니까? 세상에 내 존재가 당당히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분들 있다면 말입니다. 그 시간 날 때 이 영화 꼭 봤으면 좋겠고 이게 진짜 좋아 이거 진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근데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그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 이거 진짜 그런 좋은 영화예요. 네, 이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이 꼭 이 영화를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봉평론가님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벌써 끝날 때 된 거예요? 좀 아쉽네. 어쨌든 제가 최근에 SNS 계정 만들었는데 말입니다. 제 이름이 실시간에 검색어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왜들 다 그렇게 내 신변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하고 댓글로도 무서워 죽겠어. 잘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무서워서 그래. 내가 무서워.
아,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과 어울리는 노래가 하나 있으시다면 추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거랑 이 영화랑 잘 어울려.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 들어주시죠. 네. 네, 그럼 노래 들으면서 5월 2주차 퀴어인 미디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근데 다들 저 어디 사는지 뭐 부모님 안녕하냐 그런 거 왜 물어보시는지 저기요? 제 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기요? 성소수자 부모 모임은 성소수자 자식을 둔 부모뿐만 아니라 당사자, 엘라이도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고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3시에 서울에서 정기 모임을 합니다. 지역에서도 모이는데 충청 지역은 대전에서 매월 첫째 주, 호남은 광주에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모이고요. 영남 지역은 부산에서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모입니다. 커밍아웃에 관한 이야기도 좋고 퀴어들의 소소한 일상도 나눌 수 있으니까 퀴어 비퀴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Listening. 네, 어느새 벌써 클로징을 할 시간이네요. 5월 2주차 새로운 목소리와 함께 했는데요. 언니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그리고 2주차 퀴어데스크에 새로 합류하게 된 주인공이죠. 블루님 앞으로도 함께할 예정인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첫 방송 소감 궁금하네요. 어떠셨어요, 블루님? 네, 일단 그 4주차 퀴어 전용 구역과는 또 다른 매력의 방송이다 보니까 살짝 좀 긴장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10대 친구를 이제 배지수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네, 제가 젊음을 잘 불살랐는지 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약간 긴장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솔복님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재밌게 잘 녹음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언니들도 저의 매력에 또 퐁당 빠지실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이제 또 저의 매력을 2배로 발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기쁘고요.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 게스트 방송인데요. 저기 게스트 방송이라서. 아, 근데 방금 그 전에. 배지수님 본인 하신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아, 맞네. 그러네요. 게스트 방송에서. 네. 저도 오늘 새로운 분이랑 블루님이랑은 뭐 당연히 알고 있고 친한 분인데 만들어갈 2주차 굉장히 기대되고요. 처음 한 합을 맞춰보는 것 같아서 제대로는 저도 좀 떨렸던 것 같아요. 저도 떨렸어가지고 어쨌든 저희는 이제 더 많이 준비해서 2주차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만들어갈 2주차가 기대되고요. 오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레주파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는 더 풍성한 방송으로 6월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She peut